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향후 몇 년, 10년 이상은 산업 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서대호라고 하고요. 현재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제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신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등 비슷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들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우선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AI는 당연히 같은 말이죠.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딥러닝을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딥러닝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간단히 말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간의 능력을 구현한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굳이 어려운 알고리즘이 탑재되지 않은 간단한 조건문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드 코딩을 한 것도 그냥 모두 다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문을 합친 거를 예전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엑스퍼트 시스템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if then else 문을 하드 코딩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엑스퍼트 시스템보다는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기계학습은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기계학습을 쉽게 말하면은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거 데이터 패턴 기반으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해요. 이걸 잠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이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똑똑해지잖아요. 네. 똑같이 기계학습도 데이터를 많이 보고 학습할수록 똑똑해져요. 그래서 기계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질의 빅데이터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모델을 짜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양이 적거나, 또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낮은 데이터들라면 그런 알고리즘 결과도 형편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핫한 개념인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공신경망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 인공신경망 모델 중에 은닉층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은닉층을 딥하게 여러 줄 쌓았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는 거의 90% 이상 다 딥러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딥러닝이 가장 핵심적인 요새 최근 기술이고, 번역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구글 번역기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번역기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한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번역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언어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번역에 필요한 문법 구문들을 다 조건문, if then else 문으로 다 하드 코딩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거든요. 네, 왜 실패로 끝났냐면은, 이러한 조건문 기반 엑스퍼트 시스템은 우선은 모든 조건을 다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학자들, 교수급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엑스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언어 규칙을 조건문으로 다 하드 코딩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영 번역을 한다 하면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문법 구문들을 모두 다 조건문으로 넣는 건데,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실패로 끝났죠. 반면에 최근에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다 딥러닝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딥러닝 방식을 쉽게 말하면은 빅데이터를 그냥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에 때려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영 번역을 예로 들면은, 과거부터 있었던 한영 번역된 외교 문서, 책, 웹사이트 텍스트들을 그냥 모두 다 한영 모델에 때려 넣는 방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면은 훨씬 더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지고, 장점이 앞으로 점점 더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모델이 정교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글 번역기도 계속 품질이 좋아질 거예요.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AI,
빅데이터 공부법 관련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뭐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국내 뭐 30대 대기업들 뭐 그룹 공채를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분야의 인재를 모두 이제 필수로 채용하고 있어요. 채용 안 하는 데가 없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인재들의 몸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뭐 석사급 정도 되면은 한 연봉 7, 8천, 박사급 정도 되면은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대우가 더 좋아요. 이게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의 수와 현재 이제 AI 공급 인력들이 매우 불균형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많은데 실제 이제 그 기업에 지원하는 인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취준생 분들이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쪽지로 많이 문의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공부하기가 어렵냐면은 우선은 이제 국내 대학교에서 관련 과목이 개설된 수가 매우 적어요. 관련 과목이 개설 몇 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강 신청 경쟁이 매우 치열해가지고 사실은 수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현재 지금 교수님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인공지능의 겨울 7, 80년대 요때 이제 박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창 활동하고 계시는 40, 50대 교수님 분들이 사실은 딥러닝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강의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뭐 강의를 들어본 적 몇 번 있는데 학교에서 뭐 그냥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 있는 거를 뭐 거의 그대로 베껴서 하신 분들도 있었고 학원에서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학원에서 뭐 한 뭐 몇 주 배워서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속성으로 하기에는 쉽게 이제 공부를 하기 어렵다. 최근에 이제 뭐 기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자격증들도 물론 공부하면 좋아요. 자격증은 이제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그것만 공부해서는 조금 수준이 낮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 담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학, 통계학, 또 프로그래밍 언어, 경영학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를 해요. 따라서 이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하려면은 좀 체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대학교, 대학원, 학원, 뭐 자격증, 인터넷 강의 어쨌든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본 결과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짜서 책에 담았어요. 그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커리큘럼대로 비전공자 그 친구는 이제 건축공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건축공학과 나온 친구한테 이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좀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IT 대기업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을 좀 읽고 공부를 하면은 이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뭐 실력이 늘진 않는데 대충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공부를 직접 해야 돼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느 정도 한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야 될 거예요. 1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네, 그 정도의 이제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충분히 실력을 키웠다고 해도 난 석사급 박사급이 아닌데. 네. 사실은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이제 일단은 학부는 취업이 좀 힘들 거예요. 기업에서도 학부생 수준들이 실력이 좀 많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석사나 박사학위가 없어도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위 말고 다른 걸로 증명을 해야죠.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내가 훌륭한 논문을 쓰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공모전 대회 이런 공모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유니스트 학부생이 그 어떤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구현을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연봉 3억에 입사를 했어요. 네, 학부생이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꼭 석사학위, 박사학위 없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은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석사 학위 없어도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다른 걸로 증명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 뭐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한 공부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현업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부실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런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원하는 곳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심하게 불균형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또 4차 산업혁명 플러스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성장하면서 기업에서 이런 이제 IT 관련한 솔루션을 막 많이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또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또 더더욱 필요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더 뽑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이게 뭐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직을 뽑거든요. 경력직은 이제 더더욱 없죠.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인공지능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 종사자들이 이제 약 71%가 이제 AI 기술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이쪽 핵심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원 여기에 따르면은 뭐 2022년까지 국내 AI 관련 개발 인력이 뭐 거의 약 10,000명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또 내다봤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인력의 수가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연구기관인 이제 엘리펀트에 따르면은 뭐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세계 이제 이런 AI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우리나라는 AI 박사급 인력이 한 170명 정도밖에 안 나서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그나마 있는 170명도 국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해외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가면은 박사급 AI 개발자 연봉이 한 4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국내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박사가 안 되더라도 적당히 석사급만 되더라도 이제 취업하기에는 꽤 쉬운 편이에요. 아예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산학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우수한 인재를 뽑아오는 경우도 있고 국내 뭐 LG나 KT나 포스코,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스카우트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하면 잘 안 뽑히니까 아예 그냥 뭐 자체 교육을 하거나 뭐 그냥 명문 대학에서 아예 그냥 바로 뭐 연계 과정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오는 거죠. 요즘 같이 이제 취업난이 심한 때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취업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박사급까지 공부를 안 해도 한 석사급만 하더라도 그 취업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이제 취업하기 싫으시면은 아예 그냥 프리랜서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무 특성상 굳이 출퇴근이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이제 업무가 가능하게 꼭 한 군데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면은 연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봉을 많이 주고 채용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프리랜서식으로 조금씩 외주 형식으로 맡긴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면 뭐 굳이 한 회사에 취업 안 하고 그냥 프리랜서 외주 용역을 맡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집에서 일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개에서 다 이제 수입이 들어오니까 합치면은 수입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네. 뭐 내가 취업하기도 싫고 프리랜서 하기도 싫다 하면 이제 뭐 교육자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I 빅데이터 관련 학부가 이제 대학교 학부 과정에 사실은 지금 개설되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뭐 가톨릭대, 경기대, 고려대, 동덕여대, 상명대 뭐 등등등 많은 학교들이 AI 관련 학과를 이제 신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의 대학교를 다 따져보면은 이런 AI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많이 없어요. 경영학과나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AI 관련 학과는 사실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대학이 점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교수를 생각한다 하면은 교수가 되기 굉장히 쉬워지죠. 이제 막 학교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수들을 이제 막 신규 채용할 거예요. 2025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교육이 정식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AI를 배우게 돼. 2025년부터는. 그럼 당연히 AI 가르칠 컴퓨터 교사도 당연히 많이 뽑겠죠. 네. 교수를 생각하거나 그냥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학원에서 강사를 생각하더라도 이런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은 TU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창업도 해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한 거고 왜 창업이 또 유리하냐? 이런 AI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기업들이 외주용역으로 많이 맡기기 때문에 이런 외주용역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또 요새 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일거리가 굉장히 이제 풍부해요. 지금 현재 창업을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처음에 이제 초기 자본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쪽으로 우리가 창업을 한다 하면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걸 물론 이렇게 100%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원을 하면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 이제 과기부 전체 예산 중 약 13% 정도가 13%인 한 2조 3천억 정도가 이런 AI에 투입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AI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뭐 지원이나 R&D 자금을 쓰였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면은 뭐 초기에 한 5천만 원, 1억 정도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받으면 사실은 초기 자본금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면 왜 최근에 인공지능이 핫하게 되냐? 이게 이제 불과 인공지능이 핫해진 지가 10년도 채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왜 최근 핫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많이 쓰였던 이제 인공신경망, 이 딥러닝의 개념은 이미 70년대부터 사실 논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 80년대에도 이미 논문상 많이 나와 있었지만 문제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이론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없었죠. 예,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왜 이제 구현할 수 없었냐? 첫 번째로 이제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졌어요. 사람이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는데 컴퓨터가 너무 계산이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딥러닝보다는 아까 말한 조건문 기반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게 많이 대두되었고 그것도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7, 80년대를 이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하냐면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제 펀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도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이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연구비 펀딩이 안 나오니까 교수들이 이제 연구를 못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끊겼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의 창시자라는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선구자예요. 그분도 이제 자국에서 펀딩을 못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려.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201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죠. 왜 그러냐?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GPU라는 게 발달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산력이 엄청 증대를 하고 또한 저희가 SNS도 많이 하고 또 IoT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데이터가 갑자기 빅데이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컴퓨팅 능력도 이제 뛰어나지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각광받게 돼요. 이제 가장 큰 핫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12년, 2016년에 핫 이슈가 두 개가 있었어요. 우선 2012년에 ILSVRC라는 컴퓨팅 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딥러닝 대회가 있어요. 예. 여기서 딥러닝 기반 CNN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팀이 그 작년 우승팀보다 이제 오류율을 10% 이상 줄이는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전까지는 이 컴퓨팅 비전 대회에서 딥러닝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SVM이라는 간단한 기계학습을 썼는데 2012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한 이제 연구팀이 딥러닝을 썼더니 갑자기 정확도가 오류율이 10% 이상 줄어든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제 딥러닝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미 사람의 정확도를 초월하게 됐어요. 네. 이게 한번 이제 크게 핫 이슈가 터졌던 대회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회. 네. 이때 이제 한 번 더 세계를 놀라게 했죠. 바둑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절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업계 정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깨부순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고요. 각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뭐 MIT에서는 인공지능 단과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고 뭐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대 인원의 절반 이상을 컴퓨터 공학과에서 모집하도록 바꿨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300여 개 신설하였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핫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AI나 빅데이터 공부를 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향후 몇 년이죠? 10년 이상은 굉장히 이제 산업 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